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먹는 채소 겸 향신료 중에서 대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 영상에서 향신료를 많이 드시면 건강에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는 마늘과 함께 우리 음식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향신료죠. 특히 기름진 요리나 좀 느끼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설렁탕이나 곰탕 이런 거 드실 때도 대파 듬뿍 넣고 이렇게 드시죠. 실파로는 또 파김치도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 또 김치 담을 때 이렇게 부재료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파 종류는 양파나 샤롯, 즉 쪽파죠. 쪽파를 많이 먹고, 중국에서는 이제 이 대파하고 생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파, 생강, 고추를 많이 먹죠. 이런 파, 마늘, 고추, 생강 이런 것은 채소이면서 이 향신료 역할을 합니다. 향신료는 대개 이제 성질이 좀 따뜻하면서 매운맛이 많죠. 언뜻 생각할 때는 이제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이런 매운맛이나 또 따뜻한 맛을 가진 음식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 여름에 더욱더 좋은 게 이런 그 향신료 계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상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이런 성질이 찬 음식을 많이 먹죠. 날씨가 덥다 보니까 또 시원한 음료도 많이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찬 음식들이 들어가서 속을 굉장히 차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소화계통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래서 음식을 갑자기 먹다 보면은 이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배에 탈이 나서 고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찬 음식을 드실 때 이렇게 적당히 이런 따뜻하고 매운맛의 이런 향신료를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향신료 중에서 오늘은 대파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는 백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한자로는 총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흰 부분을 그래서 총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향신료나 이 채소로 사용해 왔는데, 약재로 쓸 때는 강장, 흥분, 이뇨, 발환작용이 있는 약재나 구충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원산지는 중국 서부라는 설도 있고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 파를 먹은 역사가 오래돼서 이 종류가 또 조금씩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원산지가 여러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 민담에 의하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마늘이 쌓고 중국의 만리장성은 파가 쌓았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도 이 파는 이 달이 기울 때 잘 자라고 기운을 돋아주는 음식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서북지방에서 이렇게 먼저 재배를 시작했는데, 한나라 때 여홍 장군은 이 굴량미로 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에게 파를 먹이면 병사들 사기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여겨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전국에서 끌려온 그 노동자들은 보리죽하고 파를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중국의 건설 현장에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농민공들은 만두 한 개, 파 한 개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를 재배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신라시대 때부터 파를 재배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 인종 때 음양해담서에는 파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파는 우리나라는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죠. 우리나라 음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에서 파는 향신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곰탕이나 설렁탕, 갈비탕 등에 이렇게 이 파를 넣고, 또 김치 담을 때나 이럴 때도 파를 넣기도 했습니다. 실파로는 또 파김치를 담아 먹었죠. 이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아래 흰 부분 이나 아니면 그 뿌리 부분을 이용해서 이 감기 예방약이나 소화제, 건의제, 소염 진통제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파는 오신채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먹지 않습니다만은 민간에서는 입춘에 먹는 입춘 오신반에 운파가 들어갑니다. 이 운파는 겨울에 베어낸 줄기에서 자란 그런 파를 운파라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파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신농 본초경에서는 한사가 침범했거나 한열이 교차된 그런 증상, 또 땀이 많이 나고 중풍이나 얼굴과 목이 붓는 그런 증상을 치료한다라고 기조되어 있고, 또 본초경소에는 파는 매워서 발산함으로 근육을 풀어주고 양기를 상하로 잘 통하게 하면서 외사로 인해 울결된 것을 풀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본초광목에서도 풍습을 제거하고 통증과 마비 증상을 개선하고 독으로 인한 복통, 태반이 장에 걸려있는 증상, 임신부가 혈이 비추는 그런 증상이 좋고, 또 산모의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유방, 용종에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태음병이나 양명병을 치료하며 발산, 통기작용과 관계가 있고 기로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약신법에도 이 대파는 양기를 잘 통하게 하고 풍사를 발산한다라고 했고, 본초도경에서는 파는 고기와 생선에 있는 독을 해독함으로 음식에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크게 구별을 해서 대파, 실파, 쪽파, 양파로 이렇게 구별을 하죠. 대파는 이제 크기가 제일 크고 이 두꺼운 것을 대파라고 하고, 실처럼 가늘다라고 해서 실파라고 부릅니다. 이 쪽파는 실파하고 크기가 비슷한데 건경, 즉 뿌리 윗부분이 이제 두꺼운 것을 쪽파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양파는 서양에서 온 파라 그래서 양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대파는 생식을 하거나 이 파절이 만들 때 쓰고, 또 산적 꼬치구이 할 때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빵을 만들 때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탕이나 조림, 찌개, 국, 죽 이런 거 이제 끓일 때 넣기도 하죠. 실파는 파김치를 주로 많이 담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데쳐서 파무침도 하고, 또 파전 만들 때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파말이나 아니면 쪽파 강회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쪽파는 실파하고 용도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이 쪽파가 실파에 비해서 향과 매운맛이 강하죠. 그래서 자극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쪽파김치를 담거나 이 고기 요리 드실 때 이렇게 같이 드시기도 합니다. 이 양파는 이제 제가 그 전에 이 양파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파 중에서는 맛이 순하고 단맛이 강해서 여러 가지 요리에 이제 부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파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파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맵고 폐경, 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파는 땀을 잘 나오게 하고 한사, 즉 찬 기운을 제거한다라고 했고, 양기를 잘 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기를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기혈순환이 잘 되고, 또 해독 상결 작용이 있기 때문에 뭉친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한사가 인체를 침범해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음이 너무 성해서 양기가 잘 통하지 않는, 즉 음양이 분리돼서 나타나는 설사나 복통, 소변 분리에 좋다고 합니다. 또 그 산모가 애 젖을 먹일 때 유즙이 뭉쳐서 잘 나오지 않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유방 종통이나 용종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적인 파의 효능을 보겠습니다. 파의 푸른 부분에는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고 흰 부분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에는 흰색 부분이 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파의 유화 알릴 성분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기운을 잘 통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알리신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대파에 들어있는 성분은 혈관이 경화되는 것을 치료하고, 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혈전 등 심혈관 질환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대파는 또 그 인터페롤을 생성하는 그런 그 효능이 있어서 면역 작용이 있고 항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대파에 들어있는 미량원소는 세포 노화를 억제시키고, 광물질이나 비타민은 태아의 발육을 촉진시키고, 마그네슘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파의 배합을 보겠습니다. 풍한감기가 가벼울 때는 총백, 즉 대파 흰 부분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이 담두시,
이 콩을 발효시켜서 말려놓은 것을 담두시라 그러죠. 담두시를 배합하면 좋고, 이 감기가 심할 때는 마황, 계지, 강알 이런 한약재들을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고 주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이 너무 성해서 양기가 상하나 내외로 이렇게 통하지 못하고 격리돼서 나타나는 그런 증상에는 부자나 건강, 즉 말린 생강이죠. 말린 생강을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고 상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감기로 두통이 심하거나 코막힘이 있을 때는 대파 50g에 생강 3쪽을 배합하면은 이 효과가 있다고 보건약선에 나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대파죽을 끓여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난 후 이 몸이 굉장히 허약하면서 차거나 음안으로 이렇게 복통이 있을 때 대파에다가 양고기를 배합해서 이렇게 볶아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경험방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젖먹이 아이가 코가 막히고 재채기를 하면은 대파, 표고를 우유에 넣고 끓여서 먹이면 효과가 있다고 중의식료학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에 대추를 배합해서 끓여서 차로 마시면 불면증에 좋다고 합니다. 모든 식품은 좋은 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죠. 이 파는 기운을 보호하는 작용은 없습니다. 향신료들이 그렇죠. 기운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기운을 잘 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파도 기운을 잘 통하게는 하는데 이 기운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아주 허약한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운이 약해서 땀이 많이 나거나 암내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고 오래 먹으면 또 암내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식금 식보에서는 기가 허약해서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대파를 단독으로 먹거나 꿀하고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복참 안본초에서는 대파는 고질병을 일으키므로 암내가 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배합 금기 사항에서는 파에다가 생지황이나 만삼을 배합하면은 약재의 효능이 약해진다라고 했고, 파에 꿀을 배합하면은 복통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를 이용해서 많이 해먹는 요리들입니다. 이제 곰탕에 이렇게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이 강회를 만들어 먹기도 하죠. 또 파김치도 담아 먹고, 산적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또 고기 먹을 때는 이 파절이 만들어서 같이 먹죠. 그 다음에 파전도 유명하고요. 요즘에 와서는 이제 빵에도 대파를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주로 양파를 많이 넣어 먹기도 하는데 이 대파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대파빵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에 이렇게 대파 썰어서 올려서 먹기도 하고, 또 계란하고 대파 이렇게 같이 볶아서 먹기도 하고, 이 고기 볶을 때 같이 넣기도 합니다. 또 죽을 만들어 먹을 때도 이렇게 대파를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파는 이제 향신료로 많이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를 썰어서 이 오리고기 먹을 때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 또 잘게 다져서 이렇게 양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름에 볶아서 어떤 특유의 그 파의 향을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좀 느끼하고 이런 음식에는 파를 많이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파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대는 이제 영양이 넘쳐서 항상 문제가 되죠. 영양을 많이 섭취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울리는 게 이제 향신료 종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대파나 마늘, 고추, 생강 이런 향신료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